노가다꾼 아니랄까봐 꼴 좀 봐. 솔직히 저희와는 사는 수준이 다른 듯 보입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이 들어야 했던 수치스러운 한마디입니다. 노가다꾼이면 어떻고 검사, 판사면 또 다른가요? 매일 밤 12시 세월의 창가에 앉아 조용히 꺼내보는 마음속 이야기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그 조용한 위로에 함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 서울 근교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사연을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치욕스러웠던 감정이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처음 혜진이를 만난 건 3년 전 겨울이었어요. 한 카페 인테리어 시공을 맡았을 때였습니다. 현장 마감 일정이 늦어져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카페 사장님 친구로 온 혜진이가 음료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 늦은 시간에 직접 현장에서 일도 하세요? 처음엔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는데 몇 마디 나누다 보니 생각보다 진중하고 따뜻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그날 손에 페인트가 잔뜩 묻은 채로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혜진은 대기업 해외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세련되고 야무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끔은 제 손에 칠해진 페인트를 보고 놀리기도 했지만 그게 당신의 자부심인 거 나 알아. 라며 웃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별다른 다툼도 없이 3년을 만났고 가족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양가 상견례 날짜를 찾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날이었어요. 상견례 전날 저희 회사에 꽤 큰 인테리어 건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유명 스타일리스트의 작업실 리모델링이었죠. 그쪽 일정은 하루라도 밀릴 수 없다고 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새벽 일찍부터 현장에 나갔다가 오후 상견례 자리에 갔습니다. 공들여 머리도 다듬고 정장도 챙겨 입었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한 손톱 및 페인트 자국과 미세한 냄새는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 한남동의 한정식집에서 혜진이의 부모님을 처음 뵈었어요. 서로 부담 주지 말자고 연애하는 동안은 미리 인사드린 적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게 문제였던 걸까요? 상견례 자리는 다소 격식 있는 분위기였고 혜진이의 부모님은 처음부터 약간 경직된 표정이었습니다. 윤재 씨 부모님은 어떤 일 하세요? 저희는 가족끼리 인테리어 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기술자셔서 인테리어 시공도 직접 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거의 전문가나 다름없으세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존경해서 인테리어 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울 점 많은 베테랑 부모님과 함께 일하면서 자부심도 상당했기에 당당하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직접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노가다 하신다는 거네요? 예비 장인 어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뒷덜미가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최대한 웃으며 설명하려 했습니다. 저희는 가족 단위로 운영하고 있어서요. 규모가 크진 않지만 연예인들이나 브랜드 샵도 많이 맡고 있습니다. 최근엔 송모 배우 자택 리모델링도. 아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혜진 어머니가 제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손에 아직도 페인트 묻은 거예요? 저런 손으로 우리 딸 손잡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만 보니 다들 손이며 머리며 페인트가 묻어 있네요. 지저분해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이는 제 손을 얼핏 보더니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고 아버님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린 교육받은 집안이에요. 우리 혜진이도 대기업에서 일하고 외국계도 경험했고요. 솔직히 저희와는 사는 수준이 다른 듯 보입니다. 그 순간 저희 부모님도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무표정하게 제 다리를 툭 건드렸고 어머니는 눈빛만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를 주셨습니다. 상견례는 결국 30분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예비 장모님과 장인 어른은 하고 싶은 말을 다 끝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리셨습니다.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자라며요. 더 충격이었던 건 혜진이의 태도였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저희 가족에게 하는 모진 말을 듣고도 말리는 신용도 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기 부모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 자리에 남겨진 저와 부모님은 말없이 식은 찻잔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희요 제법 잘 먹고 잘 삽니다. 머리 쓰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저희 부모님과 저는 그동안의 삶에 한치 부끄러움도 없이 당당합니다. 부모님이 씁쓸한 표정으로 부끄러운 부모여서 미안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날 밤 혜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반응하실 줄은.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설득해 볼게.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혜진이가 제 손을 잡아주지 않은 것보다 그녀의 부모님이 보여준 확신에 찬 멸시가 더 오래 남았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는 파행으로 끝났고 저는 그날 이후 혜진이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 무너진 자존감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 저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아침 4시에 눈을 떠 현장으로 가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날이 반복됐죠. 아무리 몸이 고돼도 마음이 더 고팠던 것 같습니다. 사람 눈이 무섭다더니 진짜 그렇구나. 혼잣말처럼 내뱉던 말이 어느새 저를 채찍질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은 한 번도 상견례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대신 아버지는 평소보다 현장 일정을 꼼꼼히 챙기셨고 어머니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시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셨습니다. 혜진이는 한동안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후회하고 계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알아보신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야.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하지만 그 말들이 제게는 뒤늦은 호기심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단 한순간의 수준이 안 맞는다며 부정해놓고 이제 와서 알아보겠다고? 결국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혜진이와도 멀어졌습니다. 파혼이라는 단어는 문자로도 말로도 오가지 않았지만 서로가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몇 달 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유명 인테리어 잡지에서 저희 회사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요즘 리모델링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 중 하나라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찾는 디자인도 많고 시공 품질도 뛰어나서 한남동에 있는 저희 집에서 촬영 및 인터뷰가 진행됐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집도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 아버지가 설계하고 직원들과 함께 지으신 공간입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해서 형편이 어려우실 때부터 꿈꿔왔던 집이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집이 크고 비싼 동네에 있어서 부러워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집은 저희 부모님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이유 없이 무시당해야 했던 부모님께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라도 두 분이 얼마나 멋진 분들인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손에 흙과 페인트가 묻는다고 해서 값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쇼룸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스태프가 속삭이듯 말했죠. 대표님, 어떤 중년 여성이 오셨는데요. 혹시 전 여자친구 어머니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스크를 살짝 벗은 그녀는 확실히 그날 한남동 식당에서 저를 무시하던 혜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미소를 띠고 말했습니다. 아유, 윤재 씨 TV에서도 나오고 잡지에도 나오고 우리 딸 눈이 높았던 거네. 갑자기 달라진 말투, 달라진 태도. 나는 그 미소 뒤에 있는 계산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은 우리가 좀 과했어. 뭐랄까 아끼는 딸이다 보니 더 깐깐하게 본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후회도 반성도 아니었어요. 단지 너 이제 잘 나가니까 다시 친해지고 싶다는 얄팍한 접근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요즘도 힘들어해요. 부모님이랑 자리 한번 다시 마련해봐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어머님은 제 손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손으로 우리 딸 손잡았다는 거예요. 라고요.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제 손엔 여전히 페인트가 묻고 시멘트 냄새도 배어 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고 제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그러니 그때처럼 판단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고 저는 창문 너머로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인터뷰가 나가고 예상보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기존 고객들뿐 아니라 SNS를 통해 젊은 층까지 문의가 쏟아졌죠. 진짜 기술자 대표, 묵묵하게 성장한 청년 사장이라며 언론에서도 재조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사 봤어. 정말 멋지더라. 그날 내가 아무 말도 못한 거 아직도 후회해. 한 번만 얼굴 볼 수 있을까?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내 마음은 굳었고 미련도 없었으니까요. 삼청동의 한 조용한 찻집. 혜진이는 예전보다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맑은 얼굴이었습니다. 잘 지냈어?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 그날 너무 미안했어. 부모님 말에 아무 말 못한 내 자신도 정말 싫었어. 늦었지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너도 그 자리에선 당황했을 거야. 그렇다고 너를 원망하진 않았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 위에는 여전히 자잘한 흉터와 색이 남아있었죠. 그 손 여전히 그대로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나 이 손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왔거든. 그 순간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날 지켜줬다면 어쩌면 지금쯤 함께였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너는 내 손을 놓았고 나는 다시 잡지 않기로 했어.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고 나는 그 모습을 담담히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증명해야 해. 난 나 자신을 지켰고 내 가족도 지켰어. 이젠 내 인생에도 나를 지켜줄 사람을 드리고 싶어.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헤어질 때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너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든 후회든 이제는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카페를 나오며 나는 손바닥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페인트가 묻고 굳은 살이 잡힌 내 손. 하지만 이제 이 손은 어떤 손보다 귀하고 소중한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함께 나누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